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의 작전주 애증의 그 종목입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를 꼽은 이유는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앞서도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은 경기 지표가 계속 좋아요. 특히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도 꽤 좋은데 서비스업은 먼저 돌아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진짜 중국 쪽 경기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확신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국면에서 포스코 홀딩스. 일단 1분기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18조대, 영업이익은 5,800억.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18% 넘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용을 좀 보면 철강이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반제품 같은 재고들이 굉장히 잘 팔리면서 철강에서 약진을 해서 더 빠지는 건데 일단 실적의 하락을 꽤 많이 막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좋을 때는 좋은 거 다 해석하잖아요. 수십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엄청난 지주회사입니다. 당연히 포스코 있고요. 자동차, 뭐 포스코 퓨처스, 포스코 건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을 이제 자회사로 기다리고 있는데 핵심 사업은 역시 철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한 거는 2차 전지 쪽, 뭐 리튬 강산, 뭐 이런 니켈 아니고요. 철강입니다. 철강. 철강 쪽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 철강 가격이 꽤 많이 반등을 실제로 4월 이후에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이 뭐 알루미늄, 철강, 중국의 대거 관세 뭐 3배 가까이 때렸잖아요. 근데 이때도 철강이 가격이 떨어질 때 이런 관세는 악재인데 올라갈 때 중국을 압박하면 우리가 꽤 많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본격적인 철강주를 안 했느냐? 철강주도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인데 기존에 있던 재료들이 좀 아까워서 2차 전지라든가 또 밸류업 관련한 지주회사가 좀 아까워서 저는 이 세 재료를 다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에 한번 잡혀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PBR은 역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답게 한 0.5%대입니다. 그러니까 0.56배 요 정도니까 밸류업 기대감이 있고, 문제는 이 PER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우리에게 애징을 줬는데도 아직도 20배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철강 쪽에서만 조금만 더 나오면은 그 PER 20배도요. 순식간에 뭐 10배대. 철강 중에서 좀 고평가된 것들은 10배, 11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PER 부담도 3분기 이후 실적 개선으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물론 옛날 그 70만 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50만 원대 많은 물량이 있는 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중국 관련주 그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를 작전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철강주 또 중국 관련주 네. 포스코 홀딩스만 해도 우리가 한 2시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어쨌든 오늘 한번 해봅니다. 네. 작전으로. 제가 네. 사실 뭐 화학, 철강 이런 이제 시클리컬 업종을 네. 썩 선호하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좀 변화는 나타나고 있는 게, 네.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브리핑 해주셨던 내용들 네. 중에 중국의 이제 PMI 지표, 예. 제조 PMI 예. 지수, 서비스 PMI 지수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50을 상회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철강은 뭐 최근에 또 미국이 또 중국의 저가 철강 이제 관세 예. 때리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사 수혜도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업황이 이제 호전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철강 업종만 놓고 보면 뭔가 이제 좀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뭐 현대제철부터 네. 해가지고 온갖 이제 뭐 세아제강부터 네. 뭐 이런 강간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다 찾아봤는데 추세가 그나마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다. 그래서 결국 대장주 저는 탑픽으로 뭐 다른 종목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스코 홀딩스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또 포스코 홀딩스는 뭐 아무리 우리가 철강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또 2차 전지, 전지죠. 네. 니켈, 네. 리튬 뭐 이런 리튬. 이제 또 원자재 소재 만드는 이제 기업으로 또 인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이제 이슈들은 다 반영이 됐잖아요. 악재는 이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배 정도의 이제 멀티플 PER이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네. 한때는 뭐 거의 한 40배 가까이 40배. 이제 갔던 네. 게 지금 많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뭐 오늘 제가 계속 키 맞추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키 맞추기를 해야 되고 네. 업종별로도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 홀딩스 정도는 충분히 좀 네. 저점 공략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알겠습니다. 호흡은 네. 좀 길게 보자.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중국 관련주 화학, 맞습니다. 철강. 저는 이제 철강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인데 네.
뭐 어떤 좀 선호하는 네. 지금 저는 TCC 스틸 한번 잡아볼게요. TCC 스틸. 똑같이 이제 2차 전지 네. 향이기도 한데 네. 표면 처리 강판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TCC 공급하고 스틸이 있는 있었네요. 예, 여기도 약간 공급하고요. 니켈 약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관이잖아요. 니켈 예. 도구 간판을 지금 예. 2차 전지 원턴형의 어떤 케이스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LG 엔솔 또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고점 대비 지금 40% 빠졌는데 올해 2월 말에 지금 손봉랑 대표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매도했는데요. 5만 주를 매도했어요. 5만 주로 가면은 이제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총 지금 지분이 14.45%에서 예. 14.26%, 그러니까 0.19% 팔았습니다. 예. 근데 0.19%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니죠. 예.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어요. 예. 너무 지나친 낙폭과대 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다시 회복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TC 스틸은 포스코 홀딩스와 손잡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관점에서 TC 스틸 오늘 타픽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제한적인데 제가 요거 예.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네, 끝내고 네, 싶어요. 네. 아까 에이징랜드 이제 보호해소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이 숫자를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이게 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호해소 자체가 이제 6개월 상장해서 이제 보호해소 풀리는 물량이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가 한 73만 주고 나머지 다 소액 주주 11만 주예요. 네. 우리가 이 11만 주가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망설여야 되느냐?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보호해소와 관련된 이제 악재들은 선반영이 충분히 좀 됐다.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김영민, 김준호 두 분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 일발장전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